재구속 뒤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재출석 요구도 다시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대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의 인치 수행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다시 지휘를 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 3시 반까지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그다음에 발부가 하는 건데요. 예. 정작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는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영장된 발부돼서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가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가 있고 구속영장에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강제하는 것 또한 있는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는 조사에 불응을 하거나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강제로 이제 조사실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번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비슷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상황과 관련돼서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별도 절차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강제로 구인, 인치를 해서 그 사람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효력으로 인정된다는 것들을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자체는 임의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 등의 고지는 해야 한다. 즉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데려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공수처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강제 구인을 거부해서 불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것도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 또한 접견권 또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특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 남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다퉈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변호인 그 조력권, 접견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조사 자체를 거부했던 사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워낙 이례적인 사례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호인 접견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24시간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적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없는 시점에 강제 구인 및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다하다 이제 조사실로 데려와서 진술을 이제 기다리지만 진술 거부권을 이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계속 행사를 한다면은 조사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기소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소를 앞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 인치까지 해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제 기다릴 거 없이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할 예정이라는 게 정확히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 또 이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감 중인, 그러니까 미결수라고 하더라도 수감 중인 그 피의자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정당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조사가 있으니까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협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교정당국에서도 난감한 것이 그냥 안 가겠다, 무조건 이제 버티고 있다면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데 교정당국은 수용자에 관련돼서 혹은 미결수와 관련돼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아니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의 작용 자체를 마치 수사관처럼 하는 주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협조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강제로 이제 끌어내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체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체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체포 영장이라고 하지만 영장은 체포를 하기 위한 영장이고 예. 실제로 사람의 체포 집행 과정을 보면은 물리적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물리력으로 제압해가지고 포승줄을 묶고 그 다음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옆에 끌고 예. 가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 구인에 만약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은 뭐 예. 지금처럼 이제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법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구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은 예. 여기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할 것인지는 늘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특검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말 새는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가 운동 시간도 안 주고 의약품 반입도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당뇨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사실 당뇨 약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안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다 허용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동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른 수용자들과 원래는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보안상의 이슈 등을 고려해가지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수용자와는 다르게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했다라고 법무부는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약품 반입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수용 중이거나 아니면 미결 구금증이라고 하더라도 반입되는 모든 약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고 건강상 필요한 약품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단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특정한 약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 금방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약반입 문제도 그렇고 이제 돈 한 푼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관계를 보니까 영치금 계좌에서 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금방 뭐 탄로날 이야기들을 왜 주장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예.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객관적인 재산 액수를 보더라도 뭐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영치금이 없어서 뭐가 구매가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수사를 받고 하는 그 정상적인 변론 전략이 아니라 네. 이 모든 것의 일종의 정치적 갈등, 그 정치적 갈등에서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법률적인 대응과 비법률적인 주장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한 신경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 그런 거 하면 군 관련 장소 24곳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외환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안과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왜 했고 당시에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속으로서 그로 인한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 어떤 대응들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전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가 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군에서 이런 중요한 내밀한 작전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하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각 군당국들의 협조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령부, 국방부 이런 군 관련 장소에서 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은 어떤 증거가 나와야 좀 입증의 핵심이 될까요? 네, 외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곡과 통모하여. 첫 번째가 통모고요. 두 번째가 한국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단을 열게하거나 즉 전쟁을 개시하거나 전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외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곡과의 통모라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당시에 무인기 투입뿐만 아니라 무인기 투입 이후에 사실상 북한 측의 반격 등을 예정해서 더욱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한번 무인기를 투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로 인한 전투 혹은 전쟁까지도 일부 기획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예, 구속영장에서 빠진 부분이었죠. 외환죄에 관한 수사를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체포영장 집행저지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거는 우리 모두가 봤던 내용입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것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누가 결정해서 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결국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당시 범죄 사실을 보면은 총을 보여줘서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위력을 과시해라, 즉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는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경호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 맞는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체포영장 집행조지와 관련된 인물들이나 뭐 다른 이제 VIP 경로설 부분이나 이 주변에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진술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좀 수사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몇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다가 이제 사실에 실토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고려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 영장 발부는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또 법정 가서 또 다시 진술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공소 유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도 영장은 발부됐지만 해당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근무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근무한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강 증거에 대한 조사들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수사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엄 선포문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을 텐데 당시 국무위원들이 이제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국무위원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죠? 네, 사실 이번 영장 그 청구 전에 사실상 많은 조사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점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소와 함께 이제 기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감추고자 했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서류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가로 내란 방조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직권남용의 피해자 역할, 즉 소위 말해서 공무위원으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형사 기소 혹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국무위원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이제 참고인 신분이다, 뭐 피고인 신분이다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삼청동 안가회동에 언급됐던 인물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소환을 해서 그럼 조사를 할까요? 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또 추가적인 소환과 조사, 기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과정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과정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위증죄로 추가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CCTV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핵심적인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고 이제 사실상 거의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술했지만 사실상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살펴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과 사후에 관련돼서 충분한 내용들을 인지하였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력 이동이라든지 단전 산수와 같은 계엄 당시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오늘 17일에 출석해서 소환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집사 게이트 핵심 골자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IMS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집사라는 표현이 뭐 사실 집사가 구체적인 직위는 아니지만은요. 예. 그만큼 김건희 여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A 씨가 특정한 업체 아이모빌리티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만한 상황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18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이거를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데 예. 구주를 그 사람의 구주를 인수해 주는데 사용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 나아가서는 특히나 구주까지 인수를 해주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현금을 해당 인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사실상 뇌물로서 이제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혹은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목적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결국은 그런 의혹을 갖고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그런 영장도 필요할 텐데 지금 특검이 법원에 청구를 했더니 기각을 한 상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특검의 범위,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수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최초에 이제 특검법상 명시되어 있는 수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반론적으로는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소명이요. 예. 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친분이 있는데 이상하다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집사 A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출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물적인 증거들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시된 16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부분인데 그럼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서 구체적인 이제 수사의 대상들을 정하기 때문이죠. 예. 다만 이제 그 16가지의 이 부분이 해당된다는 논증을 다시 해가지고 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아닌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 또한 색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 내용 전해드렸지만은 좀 이름을 알 법한 기업들의 이름도 이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사가 확대되다 보면은 대기업까지 좀 번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뇌물로서 투자를 한 것이냐라는 예. 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 또한 있어야겠지만 뇌물로 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 또한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의 대가로서 사실상 투자의 외형을 갖춰가지고 뇌물을 제공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직무와 어떤 청탁에 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무엇 때문에 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각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그거는 투자 과정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게 소위 IR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 투자 대상되는 회사가 잠재적인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들한테 자신의 회사를 설명하고 검토를 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자가 집행되는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해당 회사들이 했던 다른 투자권과 비교했을 때 이 과정이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결국 이 집사 게이트가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에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은 예. 결국 예전에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상 또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결국 밀접한 경제적인 동일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데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상으로는 180억이 넘는 거액의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8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다는 점. 예.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기존의 대주주라고 했었던 이 집사한테 상당한 금액의 구주라고 하거든요. 투자라고 하면 신주 발행, 즉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구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 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46억 정도로 제가 이제 보도낸 내용은 봤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매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했던 곳과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 됐던 회사 그리고 당시에 각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내용도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들어온 내용들 좀 더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 등이나 용역업체 그리고 압수수색 굉장히 이어갔습니다. 이 공무원 등이 대상에 또 포함이 됐는데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까요? 네, 결국은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결국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원된 동해종합기술공사나 경동엔지니어링 같은 구체적인 이제 용역 업체들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지거나 일정한 방향성에 따른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사람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내놓은 업체들이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당시 장관이었던 원희룡청 장관에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행사의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부탁과 의사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출국 금지 대상이긴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 보면은 그 핵심의 이 피의자는 결국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점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 국토부 내부에서 용역업체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다진 상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천계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이제 압수수색한다는 내용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게 대통령이 직무상 공무상 관련해서 했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보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은 당시의 공천 개입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수사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선인 신분이 된 직후부터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여러 소통 과정들이 지금 명태균 씨가 내놓은 여러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누락되거나 고의적으로 삭제되거나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변호인단이 추가 합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고 했지만 뭐 지난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이 쓰셨고요. 뭐 그 구성이 어렵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자산의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그렇고 뭐 변호인 구성이 아예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진척 상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